은행이나 공공기관 또는 제3채권자로부터 이른바 채권자 취소소송이라고도 호칭되는 사회행위 취소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으로 법원 우편물이 왔길래 확인해보면 본인을 민사소송 피고로 하여 발송된 사회행위 취소 민사소장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사회행위라는 용어를 보면 대체 뭔 뜻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사회행위 취소소송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행위 취소 또는 채권자 취소소송을 개략 정의하자면 어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때 그 채무자의 본래 채권자가 그 재산을 받아간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린 경우 본래의 채권자는 그 제3자에게 그런 행동은 자신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라는 취지에서 재산권 이전 효과를 취소시켜 채무자에게 되돌려 놓는 소송이 바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개념상 사회행위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갚기는커녕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전세금, 보증금 등을 현금화하거나 인출, 이체하여 빼돌려서 채권자로 하여금 그 채권의 수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령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 만기 날짜가 도래해오자 돈을 갚기는커녕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에게 증여해버리거나 현금화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의 수를 방해하는 경우 등입니다. 사회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전형적인 사건 예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령 채권자인 은행 A로부터 B씨가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이때 대출금 채무자는 B씨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B씨는 대출금 변제기가 다 되었지만 개인적 사정에 의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B씨에게는 유일한 재산으로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B씨는 생각해보니 자기 아파트를 매각해서 대출금을 갚기보다는 아파트는 매각해서 현금을 챙기고 대출금은 변제하지 않는 선택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파트를 그대로 두면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올 게 뻔하니 B씨는 대출금 변제기 전에 아파트를 현금화해서 그 매각 대금을 은닉하거나 아파트 명의를 자기의 처인 C씨 명의로 변경시켜버리는 꼼수를 쓸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증여하는 방식이든 허위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을 빙자해서든 아파트를 처인 C씨 명의로 바꾸어 버리는 것인데요. 이때 본래 채권자인 A은행으로서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기에 이런 식의 허위에 의한 재산권 이전을 통해 채권자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소위 사회행위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본래 채권자였던 A은행은 채무자 B씨의 부인인 C씨가 B씨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간주하여 아예 C씨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진행해 C씨에게 이전된 아파트 등기 명의를 B씨로 되돌려 놓으라는 취지로 소송을 걸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행위 취소소송입니다. 만약 A은행이 승소하게 되면 C씨 명의로 이전 등기된 거래가 취소되고 아파트 명의가 B씨로 원상 회복됩니다. 당연하겠으나 이후 A은행은 B씨 명의로 돌아온 아파트에 대해 강제집행, 경매 등 절차를 청구해 대출금 회수 조치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소송의 원고 피고는 누가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피고는 원래 돈을 빌려갔던 채무자가 아닌 그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수령한 제3자로 특정됩니다. 즉 내가 친구에게 1억 원을 빌려줬고 갚을 시기가 다 되어가는데 아파트 한 채 말고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그 친구가 변제기가 되었을 무렵 돈을 갚기는커녕 그 아파트 명의를 부인에게 넘겼다면 나는 그 친구의 부인을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행위 취소소송 성립 요건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피보전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합니다. 아직 채권 변제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미리부터 채무자가 어떤 재산권 처분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회행위와 사회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민사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자기 명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양도 증여한 경우이거나 제3자에게 매도했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일반적인 매매가 대비로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했다면 사회행위의 존재나 그 의사 여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사회행위 취소소송은 사회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실제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회행위 취소소송은 법적으로 이미 완결된 어떤 거래행위를 채권자 보호의 목적에서 취소 후 원상 회복시키는 소송이기에 우리 법은 거래안전
안전 보호 관점에서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척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은 요건 불비로 각하되어야 함이 원칙인데요. 실무적으로는 제척 기간 경과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은 소송은 우선 진행되어 최종 심리에서 청구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행위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채무자가 자기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현금화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채권자를 해야 하는 사행위를 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산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본래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면 여유재산 매각이나 거래를 했다 치더라도 원칙상 사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변제기 이전 시점에 처분하거나 매각한 경우 매각 대금이 통상적인 거래가와 너무 차이 난다거나 그 거래 특성상 이상 거래임이 의심될 수 있는 경우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양수인이 가족 또는 친인척으로 특수관계인인 경우라면 이때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본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건 경우라면 이때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사이인 경우가 많고 누가 보더라도 재산 빼돌리기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실제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으나 처분이나 권리 양수 시점이 하필이면 채권자 권리를 해야 할 상황과 맞물린다거나 굳이 하지 않던 가족 간 거래나 채무 변제를 오해 살 만한 상황에서 진행했다가 소송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요컨대 사행위 취소 소송 소장을 송달받기는 했지만 본인과 가족으로서는 억울하게 소송까지 당한 입장에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이임을 맡겨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법리가 복잡하고 특히 피고인 수익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소명해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소송까지 실제 제기된 상황이라면 그 원상회복 청구 대상으로 지목된 가치 있는 재산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피고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퉈야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 연루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유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